10월 1일 수요일,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과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장은 오후 4시 키움증권 기준으로 코스피 지수는 0.91% 상승한 3,455.83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매수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도로 대응했네요. 오늘 코스피 거래 대금은 12조 원입니다. 한편 코스닥 지수는 0.40% 상승한 845.34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은 매도, 기관은 매수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도로 대응했네요. 오늘 코스닥 거래 대금은 6조 원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급등 종목들을 살펴볼게요.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은 총 28종목으로 코스피에서는 7종목, 코스닥에서는 21종목이 나왔습니다. 이 중 상한가 종목은 제이준 코스메틱, 다이나믹 디자인, KS 인더스트리, 한국 PIM, NC트론 5종목이고요. 오늘 하한가 종목은 없었습니다. 총 28개의 급등 종목들을 한데 모아서 테마별로 묶어보니 4개 테마로 나눠볼 수 있었어요.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1번 반도체 테마입니다. 미국 연방정부가 셧다운에 돌입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장이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셧다운이란 연방정부의 업무가 일시적으로 정지되는 상황을 의미하는데요. 내년도 예산을 어떻게 지출할지에 대해 의견이 갈리면서 미국 의회가 올해 회계연도 시작일인 10월 1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미국은 7년 만에 셧다운에 돌입하게 되었어요. 셧다운 상황에서는 필수 인력을 제외한 공무원 상당수가 무급휴직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트럼프는 자신의 국정과제 우선순위에 맞지 않는 업무에 공무원들을 대거 해고할 방침이라고 밝히기도 했어요. 셧다운이 3주 이상 이어질 경우 휴직 공무원들이 일시적인 실업자로 잡히면서 미국의 실업률이 오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실업률 상승이 연준의 금리 인하를 촉진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 같은 분위기 속 어젯밤 미국장이 3대 지수 모두 상승세로 마감한 가운데 특히 엔비디아가 2.6%의 상승세를 보이며 시가총액 4.5조 달러를 돌파했는데요. 미국의 데이터 센터 운영 기업인 코어위브가 메타와 142억 달러 규모의 컴퓨팅 파워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힌 가운데 엔비디아가 해당 데이터 센터에 그래픽 처리 장치를 납품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잇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한편 한국의 9월 수출액이 전년 동월 대비 12%의 증가세를 보인 가운데 특히 반도체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22% 상승하며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고 전해졌는데요. 이 같은 소식들 속에서 반도체 기업들이 강세로 마감해 주었네요. 다음은 이번 조선 테마입니다. 어제 HD 현대중공업이 미국 해군 군수지원함 유지 보수정비 사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고 전해진 가운데 대한조선과 삼성중공업의 수주 계약 소식도 동반되면서 조선 기업들 일부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대한조선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수주 계약 공시가 올라왔는데요. 오세아니아 지역의 선주에게 원유 운반선 한 척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어요. 계약 규모는 1,192억 원으로 최근 매출액 대비 11%에 해당하며 계약 기간은 2027년 10월 31일까지입니다. 한편 글로벌 액화 천연가스 발주 시장에서 국내 조선 기업들이 압도적인 수주 실적을 내고 있다고 전해졌는데요. 총 16척의 액화 천연가스 운반선 중에 14척을 한국 조선사가 수주했으며 나머지는 미국이 가져갔지만 이마저도 하나오션의 미국 지사인 하나시핑이 발주하여 하나의 미국 필리 조선소에서 건조 중이라고 알려졌습니다. 그 밖에도 미국 에너지 기업인 샘프라는 현재 하나오션과 2억 4,500만 달러 규모의 액화 천연가스선 건조 계약을 논의 중이라고 알려졌는데요. 호주의 석유가스 기업인 우드사이드 에너지도 액화 천연가스선을 발주하는 방안을 조선사들과 논의 중이라고 전해졌어요. 이 같은 소식들 속에서 국내 조선 기업들이 수주 기대감을 잇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엔진은 증권사들의 리포트가 붙어주며 10%의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다울투자증권은 4분기부터 하나엔진의 가파른 실적 성장이 기대된다고 밝히며 목표 주가를 48,000원에서 66,000원으로 상향했습니다. 하나엔진의 오늘 정규장 종가는 49,550원입니다. 한편 KS 인더스트리는 월요일 장마감 후 유상증자 대상자 변경을 통해 최대주주와 경영진 교체를 추진한다고 공시했는데요. 이 같은 공시에 이틀 연속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해당 절차가 마무리되면 소재 관련 기업인 자이언트 케미칼이 KS 인더스트리의 최대주주에 오르며 경영권을 확보할 예정인데요. 청관 변경과 경영진 교체를 포함한 임시주주 총회 안건도 확정했으며 새로운 경영진에는 강동균 대표를 비롯하여 자이언트 케미칼의 인사가 포함됐다고 전해졌습니다. 다음은 3번 수소 연료전지 테마입니다. 어젯밤 미국 블룸에너지의 주가가 14%의 강세를 보였습니다. 블룸에너지는 미국의 수소 연료전지 기업인데요.
미국 와이오밍주에 건설될 데이터 센터용 연료전지를 공급한다는 소식에 강세를 보였다고 전해졌어요. 이 같은 블룸에너지의 강세 속에서 국내 수소 연료전지 관련주들도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 중에서도 SKD&D는 최대 주주인 SK디스커버리의 지분 매각과 잦은 상장 폐지 기대감을 입으며 강세를 보였는데요. SK디스커버리는 보유 중인 SKD&D의 주식 582만 주를 한행코 개발 홀딩스 유한회사에게 742억 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어요. 해당 물량은 지분 31%에 해당하며 한행코 개발 홀딩스는 주당 12,750원의 SKD&D의 주식을 인수하게 되는데요. 한행코 개발 홀딩스는 공개 매수를 통해 잔여 지분도 취득하여 SKD&D의 잦은 상장 폐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공개 매수 가격은 SK디스커버리에게 인수하는 것과 동일한 12,750원이며 SKD&D의 오늘 정규장 종가는 12,670원입니다. 공개 매수 기간은 10월 29일까지입니다. 참고로 SKD&D의 지분을 매각하는 SK디스커버리는 오늘 2.2%의 하락세로 마감했으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은 4번 리튬 전기차 테마입니다. 미국 에너지부 장관이 인터뷰를 통해 리튬 아메리카의 지분 5%와 더불어 리튬 아메리카가 추진하는 리튬 광산 개발 프로젝트의 지분 5%를 취득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투자는 리튬 시장에 대한 중국의 지배력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이며 해당 광산에서 나오는 리튬은 2년 안으로 수입 리튬을 대체할 것이라고 밝혔어요. 리튬 아메리카는 캐나다의 광산 기업으로 미국 자동차 기업인 제너럴 모터스와 세커패스 리튬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데요. 세커패스 프로젝트는 미국 네바다주의 세커패스라는 광산을 건설하는 프로젝트로 미국 기업들이 다른 국가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국 내에서 리튬을 조달하기 위해 진행되고 있어요. 미국 정부는 해당 프로젝트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해주는 조건으로 리튬 아메리카의 지분을 요구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 같은 소식 속 리튬 아메리카의 주가가 시간에 30%가 넘는 급등세를 보인 가운데 국내 리튬 및 전기차 관련주들이 동반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되네요. 이 중에서도 네오티스는 PCB 및 반도체 관련주로 부각되면서 상승했다는 분석도 있었으니 참고해주세요. 한편 다이나믹 디자인은 특별한 호재 없이 이틀 연속 강세를 이어오고 있는데요. 다이나믹 디자인은 리튬 관련주로 묶이는 EV 첨단 소재가 최대 주주로 있는 기업이며 장마감 후에는 9월 실적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기사가 있었으니 참고해주세요.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입니다. 먼저 제이준 코스메틱이 이틀 연속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어제 차일스케어가 제이준 코스메틱을 인수한다는 단독 기사가 전해지면서 강세를 이어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차일스케어는 차바이오텍의 계열사이며 다른 계열사들도 동원하여 인수전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전해졌어요. 이들은 경영권 프리미엄을 포함하여 한 주당 3만원 전후의 매매 대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알려졌습니다. 제이준 코스메틱의 오늘 정규장 종가는 15,220원인데요. 이 같은 소식 속 제이준 코스메틱의 지분 14%를 보유 중인 NSENM도 동반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한국 PIM은 최근 휴머노이드 로봇 기업과 비밀유지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히면서 강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비밀유지 계약으로 인해 자세한 사항은 밝힐 수 없지만 소재 개발을 완료하고 경량화 소재에 대한 테스트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으로 명인제약은 코스닥 시장에 신규 상장한 첫날 강세를 보였습니다. 명인제약은 중추신경계 치료 약물을 생산하는 기업인데요. 치매와 파킨슨 치료제, 조현병과 우울증 등 신경계와 정신계 약물 시장에서 국내 1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또한 잇몸약을 대표하는 이가탄 브랜드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명인제약은 장중 최고 115%까지 급등 후 종가는 공모가 대비 110% 상승한 가격으로 마감해 주었네요. 이어서 온코닉 테라피틱스는 네수파립의 임상 이상 시험 계획에 대해 식약처에 변경 승인을 신청했다고 공시하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번에 변경 신청한 임상 계획은 난소암 환자에게서 차세대 항암신약 후보물질인 네수파립과 셀트리온의 항암제인 베그젤마의 병용요법에 대한 유효성과 안정성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으로 오로라와 액세스바이오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코데즈 컴바인을 비롯한 남북 경협 관련주들이 상승했습니다. 미국이 어떠한 전제 조건 없이도 김정은과 대화하는 것에 여전히 열려있다고 밝혔기 때문인데요. 최근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좋은 추억을 가지고 있다며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에 집착하지만 않는다면 대화에 열려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 같은 소식 속 10월 말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계기로 북한과 미국 간의 대화가 이뤄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오면서 남북 경협 관련주들이 강세로 마감해 주었네요. 다음으로 한스바이오메드가 3거래일 연속 강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지난주 보건복지부가 기증된 인체 조직을 미용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규제할 방침이라는 단독 기사가 전해진 바 있는데요. 이 같은 소식 속 인체 유래 성분의 스킨 부스터 사업을 하고 있는 한스바이오메드와 LNC바이오가 지난주에 급락세를 보였고 일부 미용기기 기업들도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여기에 대해 복지부는 관련 민원을 검토할 예정이지만 규제 계획을 밝힌 적은 없다고 설명했는데요. 이 같은 설명에 한스바이오메드가 반등세를 이어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한스바이오메드는 월요일날 스킨 부스터 신제품인 셀르디엠을 출시하기도 했으니 참고해주세요. 이어서 JNK글로벌은 오늘 공급 계약 공시가 올라오며 강세를 보였습니다. 바라트 페트롤리움 코퍼레이션에게 파이어 히터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는데요. 공급 지역은 아시아이며 계약 규모는 4,066억 원으로 최근 매출액 대비 293%에 해당합니다. 계약 기간은 2028년 1월 16일까지입니다. 참고로 JNK글로벌은 과거의 수소 관련주로도 묶인 바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JNK글로벌은 하루 500kg의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추출기를 국산화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으로 나이백은 추가적인 기술 이전 기대감을 입으며 강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최근 키움증권은 나이백이 4분기에 열리는 글로벌 학회를 통해 비만과 BBB2가 셔틀 성과를 발표할 예정이며 기술 이전 파트너사도 공개하는 모멘텀을 남겨두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또한 나이백이 경구용 비만 치료제의 미국 이상을 준비 중이고 다수의 미팅을 앞두고 있다며 성과가 확인될 때마다 계단식 우상향이 예상된다고 밝혔어요. 이 같은 전망에 나이백이 강세를 이어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다만 투자 의견이나 목표 주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뷰노는 삼성증권의 리포트가 붙어주며 강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삼성증권은 뷰노의 주가가 장기간 동안 정체되었지만 인공지능 기반의 심정지 예측기기인 디카스의 FDA 승인 여부가 연말에 발표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이와 함께 잠재적인 주식 매도 물량에 대한 이슈가 해소될 경우 주가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어요. 다만 투자 의견이나 목표 주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럼 오늘의 거래량과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을 시장별로 살펴보고 마칠게요. 대체거래소 도입으로 인해 3시 30분까지의 데이터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량 상위를 기록한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1위는 동양, 2위는 삼성전자, 3위는 DI, 4위는 서울식품, 5위는 두산에너빌리티, 6위는 하나엔진, 7위는 다이나믹디자인, 8위는 하나투자증권, 9위는 하나투자증권 우선주, 10위는 엑시큐어 하이트론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DI, 하나엔진, 다이나믹디자인입니다. DI는 반도체 장비 기업이며 하나엔진은 조선기업이자 증권사의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가 있었습니다. 다이나믹디자인은 특별한 호재 없이 이틀 연속 강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한편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량 상위를 기록한 종목은 1위가 KS인더스트리, 2위는 에머리지, 3위는 코데즈 컴바인, 4위는 베셀, 5위는 오성첨단소재, 6위는 우리기술투자, 7위는 데이터솔루션, 8위는 NC트론, 9위는 JNK글로벌, 10위는 좋은사람들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KS인더스트리, 코데즈 컴바인, NC트론, JNK글로벌입니다. KS인더스트리는 최대주주와 경영진 교체 기대감이 이어지고 있으며 코데즈 컴바인은 남북 경협 관련주입니다. NC트론은 반도체 관련주이며 JNK글로벌은 수주 공시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대금 상위를 기록한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1위가 삼성전자, 2위는 네이버, 3위는 하이닉스, 4위는 두산에너빌리티, 5위는 명인제약, 6위는 하나엔진, 7위는 DI, 8위는 APR, 9위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10위는 하나오션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명인제약, 하나엔진, DI입니다. 명인제약은 신규 상장한 제약기업이며 하나엔진은 조선기업이자 증권사의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가 있었습니다. DI는 반도체 장비 기업입니다. 한편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대금 상위를 기록한 종목은 1위가 로보티즈, 2위는 캠트로닉스, 3위는 온코닉 테라피틱스, 4위는 파마리서치, 5위는 알테오젠, 6위는 G2G바이오, 7위는 우리기술투자, 8위는 심텍, 9위는 오가노이드 사이언스, 10위는 로킷 헬스케어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캠트로닉스, 온코닉 테라피틱스, 심텍입니다. 캠트로닉스는 반도체 유리기판 관련주이며 온코닉 테라피틱스는 임상 시험계획 변경 신청 공시가 있었습니다. 심텍은 PCB 기업입니다.